안녕하세요. 데이어 김채연입니다. 이 원익 IPS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장비 업황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업황도 이번 연도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을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이 24년 하반기와 그리고 25년 어떻게 또 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리 볼 수 있도록 이 수주 상황과 장비 업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익 IPS 사업 부문으로 먼저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이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경우는 식각이나 증착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 같은 경우는 이 플라즈마 기상 화학 증착 장비라고 하는 이 장비와 그리고 이 디퓨전 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이 장비, 이 두 장비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익 IPS가 국내에서는 좀 타사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 반도체 장비로서 좀 탄탄한 회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출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제조 장비에서 주로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포괄손익 계산서로 이번 연도 3분기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1,845억 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799억 원이었기 때문에 뭐 성장했겠구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전년도로 봤을 때 일단 이 전년도 1년 이 매출액을 봤을 때 6,90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다른 연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23년 3분기 이 실적보다 조금 더 나아진 지금 3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전히 업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매출 원가 관련해서 다 제외하고 난 뒤 영업 손익 같은 경우는 144억 원. 그래도 전년도 동기에서보다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고 전분기도 이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서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84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 이 금융 비용, 금융 수익이 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뭐 법인세 비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해지를 잘 했고 그래서 분기 손익이 좀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보다 매출액이 좀 더 성장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당기순이익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 컨센서스에도 어느 정도 부합치로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은 1,800억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1,800억을 넘어서는 이 매출액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좀 더 넘어서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그보다는 좀 더 아래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와는 좀 부합을 한 상태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23년 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당연히 전년도보다는 나은 상황이어야 하거든요. 이 성장성을 보여주려면. 그렇기 때문에 23년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23년은 이 매출액도 좀 떨어졌지만 이 영업 적자, 단기순 적자가 좀 크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2019년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이 매출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금 흑자로 좀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걸 좀 비교를 해보니까 뭐 물가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원재료도 좀 있을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3년에는 이 연구개발 비용이 엄청 크게 나왔었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이 연구개발 비용이 판관비로 잡히고 그랬던 부분들이 이렇게 영업 손실과 단기순 손실을 이었던 부분이 되겠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봤을 때도 그렇게 연구개발 비용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4년에 이렇게
24년 3분기, 이제 4분기만 남았는데, 그럼 4분기와 이 앞으로 25년의 장비 업황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이 뉴스 기사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AI 반도체 훈풍에 장비 기업도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번 연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중견, 중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실적도 상승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플라즈마 기상 화학 증착 장비, 이 기업인 원익 IPS가 이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 연도 투자를 조금 속도 조절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좀 부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어질 것도 있고, 또 삼성전자 평택 4 공장 프로젝트가 재개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원익 IPS의 좀 긍정적인 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해서는 이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이 글로벌적으로도 좀 크게 보여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반도체 관련된 장비를 하고 있는 원익 IPS에도 나쁘지 않은 전망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시장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원익 IPS가 3분기 실적 자체는 이 업황에 따라서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주 상황과 그리고 장비 업황이 24년 하반기나 25년에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시장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익 IPS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또 소식이 있다면 제가 들고 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